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식민지였던 국가에서 조국을 구한 독립영웅들이 권력을 잡은 뒤엔 독재자로 변질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입니다. 백인에 맞서 무장투쟁을 이끈 독립영웅이었던 그는 1980년 짐바브웨의 첫 지도자가 됩니다. 초기엔 흑백 화합과 교육 정책으로 존경받았죠. 하지만 무려 37년간 집권하며 헌법을 고쳐 종신 대통령을 꿈꿨고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결국 국가 경제를 파탄낸 그는 2017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고 맙니다. 다음은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항일 투쟁 영웅이라는 이유로 권력을 잡은 그는 파벌숙청을 통해 모든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독자적인 이념으로 시민들의 사고를 통제했죠. 그 결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1인 지배 국가이자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견제가 사라지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죠.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도 권력이 집중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테네는 과거 페이시스트라토스 같은 참주가 무력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편추방제라는 예방장치를 만들어서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큰 권력자를 미리 제거하였습니다. 당시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도자기 파편, 즉 도편에 추방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제출했기 때문에 도편추방제라고 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매년 민회에서 올해 투표를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투표가 결정되면 2달 뒤 아고라 광장에 시민들이 모이죠. 이때 총 투표수가 6,000표를 넘어야 투표가 유효했고 그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추방 대상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게 범죄 처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년 뒤엔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가족이나 재산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 쫓겨나는 게 아니니 사회적 명예도 유지해줬죠. 도편추방제는 권력의 독주를 막고 내란을 방지하는 민주주의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권력의 독주를 견제한다는 도편추방제의 정신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소중한 뿌리가 되었습니다.